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폴로의 지역 강의. 바로 KT. 고수는 5G 빅사이클 도래 배경을 알고 쓴다. 자기소개서 문화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유튜브에서 준호폴로를 치시면 제 강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상반기, 하반기 취업하시려면 이 강의도 꼭 보시고 이거는 카카오 플러스 추가 방법입니다. 자, 강의고 합격되고 안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중요한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결국에 마지막에 임원 면접, 임원을 설득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제 강의의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는 중요한 게 딱 뻔하죠. 1번, 4번 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2번, 3번 순입니다. 요즘 했는데, 자, 이 1번, 4번이 중요하니까 1번, 4번부터 먼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뒤에 한번 볼까요? 고수는 다 따라하세요. 모두. 고수는 5G 도래한 배경을 알고 써야 한다. 고수는. 제가 이거 지금 실수로 녹화를 못해가지고 두 번째 강의인데 나름 정성 쏟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따라하세요. 5G 도래한 배경을 알고 써야 한다. 자, 볼까요? 이제 SK텔레콤 있고 LG유플러스 있고 KT 이런 통신산업들은 일반적인 제조업 매출은 뭐로 한다? 판매 가격에 판매 수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통신사는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냐? P 통신요금의 가입자 수. 가입자 수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통신사 매출은 이렇게 잡히는데 여러분들 이 ARPU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통신 산업에서. 자, 따라하세요. Average Revenue per User. 고객 한 명당 발생하는 평균 수입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또 카지노 같은 회사도 고객이 잃고 가는 돈, 고객 한 명당 잃고 가는 돈이 카지노 회사 입장에서는 평균 수익을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 PC 게임 같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고객이 월 사용료나 아이템을 사는 비용 이런 게 고객 한 명당 발생하는 평균 수입 이런 게 서비스 산업에서 중요한데 통신 산업도 이런 ARPU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의 매출액에 가입자 수 나눈 값. 이 안에는 통신사 매출액에는 피처폰이나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집전화 및 인터넷 전화 사용하는 분도 있고요. IPTV도 있을 수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가 다 포함된 게 이 매출액이고 가입자 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똑똑한 분들은 알 텐데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가입자 수입니다. 이 ARPU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각 통신사마다 이렇게 다 비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ARPU에 대한 이 피처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안에는 뭐 요금제가 다르고 통신 요금제가 다르고 한 달마다 다른 거고 이런 상품별로 IPTV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나름의 한 명당 발생하는 평균 수입이 있거든요. 이 요소들마다 그런 거를 재무제표에서 찾아서 끝까지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지원하려는 이런 직무에 연결까지 시키는 게 임원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임원은 지금 수많은 안에서 이 ARPU를 가지고 이 경쟁사랑 비교를 해가지고 재무제표에서 이 스마트폰 그리고 집전화, 인터넷 전화 KT는 인터넷 유선이 강하니까 이런 건 안 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익성을 늘릴 거냐 어떻게 계속 사람들을 계속 유지할 거냐 이런 ARPU를 바탕으로 계속 경쟁을 비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프 같은 걸로. 그거를 나의 직무랑 연결시키는 인재. 이게 마지막에 조이 한 장 차이를 만드는 거고 그런 핵심 요소를 찾아내서 지원 동기랑 아까 1번, 4번을 그렇게 써야 된다.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고수는 5G가 부상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이 가입자 수가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알아챘을 거예요. 이 가입자 수 중요하죠? 이렇게 가입자 수 중요하다. 그러면 5G의 부상 배경은 뭐냐? 이거는 왜 중요한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 가입자 수가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통신사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으니 결국에는 통신사는 이 매출액을 고객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가입자 수 늘려야 되는데 요금 올리는 거는 단통법에 의해서 막혔고 가입자 수는 이미 포함 상태죠. 이미 내수가 우리 인구가 갑자기 막 급격하게 출산율이 높아서 많아질 수가 없잖아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서로 치킨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만 하고 서비스 경쟁해서. 근데 거기다가 아예 단통법으로 막아버리니 아예 이제 경쟁이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입 비중도 더 줄어들고 요금하는 가입자가 줄어들고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KT나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으로 그 나름의 LG전자랑 연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SK텔레콤은 11번과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더 서비스를 고객 만족하려고 하는 거고요. 계속 모바일에서 1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KT는 기가진이나 원래 KT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산해내서 계속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5G가 부상하게 된 건 뭐냐? 이렇게 매출에 대한 서로 경쟁이 안 되다 보니 더 이상의 먹을 게 없다 보니 이제는 기가진이나 올레 TV가 나온 겁니다. 플랫폼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배표 치세요. 여기 무조건 들어가세요.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의 메뉴에 업무 안내 통계 자료 가보시면은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예를 좀 이따 뒤에 들려드릴 텐데 내가 지원한 분야에 필요한 자료를 여기서 찾아서 분석하세요. 어떤 분석? 이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거나 ARP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요한 인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나름의 자기 직무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연결시키는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하니까 앞에 또 말하겠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이런 매출에 대한 스마트폰, 유선, 인터넷 전화, 집전화도 있고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ARPU가 다 다릅니다. 이런 상품별로 고객 한 명당 발생하는 평균 수입이 지금 이 세 가지 회사의 경쟁 요소입니다. 부족한 게 있을 거고요. 재무제표에서 각 회사마다 비교해서 내가 해당하는 직무나 연결해서 그거를 잘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인재! 거기까지 가야지 최종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안 되면 스펙으로 지는 겁니다. 스펙 좋은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이거를 내 직무상 연결해서 이 KT가 부족한 거를 찾아내세요. 여기보다. KT는 유선의 강자거든요. 예전에 한국통신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 유선 전화 시장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TV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IPTV까지. 우리 대부분은 지금 집전화는 KT를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노태우 정권 때부터 그 SK라고 성경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모바일의 최강자죠. 아예 이제 정부가 모바일 밀어줬죠. LG는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2010년대 초반에 4G로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지금의 2015년도까지 스마트폰 도래하면서 나름의 고객 유치를 많이 해서 ARPU가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 그리고 유선은 별로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전화 요금제보다 모바일 핸드폰 요금제가 비싸잖아요. 9만원, 7만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이 3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에 돈을 내는 유저, 가입자 수 유지랑 이런 가입자 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 할인 단통법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통신산업, 내수산업이기 때문에 가입자 인구수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5G가 나오고 계속 KT에서 나오고 이런 황해 법칙이라 해서 예전에 황 회장이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게 나오는 게 된 배경이 이런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쓰는 사람과 이거를 모르고 쓰는 사람의 차이가 그 1번, 4번의 문항을 알고 쓴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합격, 불합격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합격, 불합격? 서류 통과가 아니라 최종까지 합격, 불합격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 분야에 이 스마트폰, 유선 집전화, 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의 ARPU를 경쟁사랑 비교를 해서 찾아내세요. 어디서? 이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찾아서. 그러면 내 직무랑 거기서 연결시켜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내 경험으로 담백하게 설득을 한다. 경험은 대단할 필요가 없다. 그것까지 써주는 게 유능한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다. 어떻게? 서류를 쓸 때부터. 저는 서류 통과만 원하지 않습니다. 최종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2번째 강의여가지고 모르고 녹화를 못해가지고 나름의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 2번 쓰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합격하려면 2번 쓰세요. 자, 열변을 토했는데 요약하겠습니다. 고수는 따라하세요. 다들 따라하세요. 고수는 5G를 도래한 배경을 알고 써야 된다. 통신산업은요, 고정비 비중이 높고요. 고정비라는 거는 뭐 SK텔레콤도 돈 많죠. 많이 주죠. KT도 사람 많고. 근데 황 회장이 인력 정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조금 좀 나아지긴 했는데, 자, 이런 부분 알고요. 감가상각비, 통신 인프라에 대한 계속 감가상각 되죠. 그리고 판매점에 대한 지급 수수료. 우리 여태까지 뭐 주변 매장 찾아가면은 뭐 마케팅 한다고 싸게 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급 수수료 이걸 낮추는 게 사실 핵심일 겁니다. 이런 마케팅 비용을 최저로 낮춘 게 단통법이고 이런 거 지금 최소화하고 있죠. 고객의 입점을 위해서. 그리고 회선 사용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이거 어느 시점마다 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뭐 경매를 붙여가지고 더 좋은 회선 사용하냐 마냐에 대한 싸움을 하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간다. 한 60% 이상 나간다. 그래서 수익에 통신산업은 매출액을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 아까 말했죠. 가입자 수를 늘려야 됩니다.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스마트폰이나 IPTV 등 늘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입자 수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세요. KT가 LG U+랑 다른 타사 대비 ARPU가 떨어지는 부분, 스마트폰이나 IPTV 등 가입자 수가 떨어지는 부분, 재무제표에서 찾아내든 사업에 대해서 찾아보든. 제가 지금 찾아보다 포기했어요. 제가 지금 KT 들어갈 거 아니니까. 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지원자분이 찾아내세요. 그거를 1번, 4번에 첫 도입에 1, 2번을 쓰고요. 이런 배경을 알고 쓰고요. 안다는 느낌으로 쓰고요. 그거를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에 연결해서 찾아내세요. 그래야 최종에 붙습니다. 그것까지 열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찾아내세요. 그리고 3번 뭐냐? 이렇게 매출액을 늘리는 가입자 수 늘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통신산업은 내수산업으로 인구가 한정돼 있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돼 있다. 그리고 단통법이라고 해서 고객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고객한테 뭐 필요한 걸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나온 게 5G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객을 추가로 다른 타사에서 뺏어 오려면 뭐 영업을 해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구도 감소하고 매출액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방안이 왜냐? 다시 말할게요. 매출액을 늘려야 되는데 왜냐? 고정비가 항상 나갔기 때문에 수익성을 늘리면 당연히 매출액을 늘려야 되는데 가입자 수 늘려야 된다. 근데 가입자 늘고 보니까 단톡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게 5G인 겁니다.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 뺏어 오던가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통신 시장에서 가점, 치킨 게임이 일어난 시장에서 저는 이 당통법이 박근혜 정부 때 나름의 이런 통신 산업에 너무 혼내주려고 만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뭐 금융시장의 보신주의처럼 이런 걸 만들어서 나름의 통신사 회사들이 뭐 SK도 뭐 70% 정도 모바일 있으면 계속 돈 쉽게 버니까 너네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만들고 일자리 만들어내! 라고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통신시장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냥 모바일에서 고객의 피만 빨아먹어도 돈을 많이 버니까. 갑질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나온 걸 생각했는데 일단 그렇게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게 5G인 겁니다. 과거에도 3G에서 4G로 바뀌는 빅사이클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 그때도 수익성이 늘어난 시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막 유치되면서. 그래서
이 지금 통신 3사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하려는 게 뭐냐?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폰 고객을 유지하거나 유치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플랫폼은 가상화 데이터 저장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많이 썼고요. 우리 뭐 통신 전화했던 기록이라든지 어느 위치에서 했다라든지 우리 뭐 기가 지니 노래 듣고 뭐 기가 TV는 뭘 보고요. 이 나이 고객의 나이 몇 살에 이거 했던 것들 모든 거를 클라우드된 데이터에 쌓는 겁니다. 모바일이든 유선이든 이런 걸 활용해서 기가 지니 같은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어떻게 하겠다? 가입자 수를 늘리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존 고객은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의 가입자 수를 계속 뺏어 오겠다. 이게 5G 시대가 도래한 배경입니다. 자, 뒤에 갈수록 더 중요한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려면 계속 보세요. 자, 이 자료는요. 자, 이제 이거부터 볼 텐데 여러분 스마트폰 피처폰이 있는데 이 합계만 보세요. 피처폰 뭐 3G 이전의 폰들이죠. 감소하고 있죠. 스마트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면서 피처폰에서 이렇게 교환하는 이 시기가 오는 거고 각 사들도 당연히 이 부분만 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점에 이 중간중간의 증감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간 거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중간중간 사이에 얼마 정도의 증감률을 했는지 이 고객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통신회사 SK랑 스마트폰이죠. 예. SK랑 LG유플러스랑 그 KT가 이걸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이동전화 휴대폰이 돈이 많이 벌어오니까 이 증감률 가지고 맨날 사장한테 너 왜 못 늘렸어? 이거 어떻게 하면 늘릴 거야? 뭐 기가진이 해야 되는 계속 이런 걸로 계속 임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KT라는 그룹 자체가. SK 통신사도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이 증감률을 분석을 해보면 1월 한번 볼까요? 자, 이 늘어나는 추세가 KT가 굉장히 적죠. 보세요. KT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나마 LG유플러스가 좀 이제 많이 고객 유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SK도 그렇고요. 이런 증감률을 최근 추세를 나름의 이해를 하고 간파하고 이 차이점으로 스마트폰, 이동전화,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KT랑 SK, LG유플러스의 ARPU, 고객 한 명당 평균 수입을 낼 수 있는 인재, 그런 걸 지금 KT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통신회사들은.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콘텐츠를 강화하고 5G 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KT의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럼 볼까요? 이동전사 가입 유형별 해선수,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당연히 여기서 신규 가입이 되게 중요하겠죠. 고객 확보하는 거에서. 뭐 번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만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2월까지 SK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KT는 줄어들었죠.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LG유플러스는 조금 더. SK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 이런 거 가지고 임원진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번호 이동을 보면 줄어들었고, 예, 번호 이동 고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이런 도표를 아까 말했던 이 미래창조 가업부 사이트 가서 나의 직무랑 연결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골자고요. 또 추가적으로 3G에 대한 스마트폰의 트래픽 양이 왜 이때는 2월이니까 그냥 줄어들었나? 뭐 이제 나름의 뭐 3G가 줄어들고 뭐 3G 스마트폰에서 4G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읽어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트래픽 사용량도 나름의 자기 직무랑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창조 가고 꼭 자료실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거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과점이고요. 이 사업보고 찾아온 건데 결국에는 이런 요소도 알아야 되고요. 초고속 인터넷, 전화, IP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ARPU, 여기는 스마트폰 이동통신 전화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나름의 경쟁 요소로 ARPU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이런 직무에서 이 통신회사는 이런
통신 회선을 잡고 있는 게 갑입니다. 아마 KT는 네트워크가 이쪽 팀이 힘이 강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어야 이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수행하는 것도 다 네트워크랑 연결된 겁니다. 다 이런 것도 운영 고도화하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하는 것도 네트워크에 대한, 그러니까 IT 전공하신 분은 CCNA 같은 거나 CCNP 있으면 좋고요. 뭐 이거는 IT적인 얘기도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회선에 대한 이해도, 예, 이게 통신회사의 핵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팀이 하지만 이런 부서도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게 핵심 코어거든요. 통신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거를 ARPU로 고객 수익성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인재, 거기까지 어떻게 된다? 아까 말했던 1번, 4번 문항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4번 지금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갑니다. 자, 이런 5G가 가상화 AI 플랫폼 기가진이죠. 예. 죄송합니다. 기가진이, 예, 올레 TV 뭐 이런 게 있죠. 뭐 노래 듣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키워드로 KT는 이 SKT나 KT, LG, U+가 어떤 전략을 피고 있냐. 결국에는 통신산업만으로는 이미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플랫폼 5G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통신 외 수익성을 비통신 매출액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를 이 두 가지 기업 말고 다 적자인데요. 적자들 뭐 최근에 2, 3년 전에 많이 정리를 했고 그래도 계속 적자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도 통신 매출액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키우려고 하는 게 지금 이 통신 산업의 화두일 겁니다. 왜냐? 더 이상 통신 전화 모바일 비용으로는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3G에서 4G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 3G에서 4G로 넘어오는 시기는 스마트폰 변경하면 됐지만 4G에서 5G 시대가 오는 최근의 앞으로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 전략으로 나온 겁니다. 이미 4G나 인터넷 속도만으로는 전혀 그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를 전략으로 다 들고 나오는 겁니다. 비통신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1번, 4번 자소서를 쓰는 사람, 어떻게 자기 직무랑 연결해서 경험 잘할 수 있음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보다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걸, 가입자 수 늘려서 ARP를 늘릴 수 있는 인재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인재가 최종 합격까지 된다. 마지막에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이 KT 회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저는 되는 방법만 얘기하고 되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알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컨텐츠는 계속 진화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 마인드에 따라와야 최종까지 간다는 겁니다. 저는 서류 통과만 된다고 축하드리지 않습니다. 취업은 빨리 돼야 됩니다. 빨리 되려면 제가 지금 가려는 방향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 환경에서 SK텔레콤은 11번가를 하고 있고 KT는 BC카드나 KT 스카이라이프로 비통신 매출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LG는 LG전자랑 시너지를 내서 뭐 사물인터넷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자제품에 나름의 통신, 이미 뭐 세탁기나 이런 거 뭐 에어컨 키는 거 나왔죠. 뭐 이런 거가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비통신 매출액을 늘리려고 하는 KT의 움직임 포착해내세요. 자, 앞에서 나타나는 건데 추가로 강조하려는 겁니다. 고정비에서는 이런 대리 직염전 지출, 고객 유치 비용도 되게 절감시키는 게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중요하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앞에서 요약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제조업은 생산량 증가하면 뭐 반도체나 이런 거 뭐 스마트폰은 대량 생산하게 되면 그 고정비가 감소하거든요. 근데 통신 서비스업은 생산량이 증가해도
고정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액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하고 5G가 나왔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인재,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꼭 써주시고요. 자, 그런 계속 중간중간 강조했던 것, ARPU를 그런 배경을 알고 내 직무랑 연관시킬 수 있는 인재 꼭 쓰시고요. 자, 제가 너무 여러 번 했죠. 1번 4번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걸 연결시켜줘야 된다. 자기 목표랑 자기 직무 핵심 역량일,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인재임을 경험하고 경험이 위주가 돼서, 지금 제가 말한 내용 말고 자기네 경험과 연결돼서 이것도 중장기적 목표가 아까 그걸 해결하려 내가 말하는 지금 큰 그림에서 그런 흐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임을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따라하세요. 경험을 바탕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서 핵심을 찝어내고 그 핵심을 내 직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임을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 이거는 2번은 정답 알죠? 실패 경험을 써야 돼요. 성공 쓰지 마세요.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임원들은 인생의 등고락이 있다. 잘 나가도 갔다가 푹 떨어진다. 지방 발령까지 받아봤다. 이런 실패한 경험을 멘탈로 극복했다. 이 안에는 끈기, 진념, 근성이 키워야 됩니다. 실패. 3번의 실패를 통해서도, 2번의 실패를 통해서도 한 번이라도 내가 인생에서 가장 실패했던 경험을 쓰시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사고로 액션을 했고 계속 길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 그런 거를 조금은 각색해서 쓰세요. 다 없어요. 누가 이렇게 도전적 목표를 살고 계속 실패해서 살았겠어요. 그래도 난 끈기가 있고 진념이 있고 근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의 경험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쓰세요. 이게 저희 솔루션입니다. 자, 1번 4번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80, 100을 써야 되고요. 여기는 한 40을 써야 됩니다. 3번 20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요, 이 안에는 본질은 너가 리더십 있냐, 여러 사람에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 회사에 들어가면은 너 혼자 일만 하지 않고 너 혼자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수십 명의 사람이 한 가지 프로젝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네가 그 안에서 리더 역할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 하면서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처럼 나는 공통의 엑셀 양식으로 일정 관리를 했다. 애초부터 업무의 적정량을 산출해서 내가 팀 리더로서 팀원으로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분해줬다. 근데 내가 그 팀원을 이끌어서 안 하는 애 이끌어서 내가 될 걸 다 해줬다. 아니면 중간중간 싸우는 친구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이끌어서 걔네들끼리 화해할 수 있도록 술자리 가졌다. 이딴 말 쓰지 말고 조금 더 회사랑 가까워지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든지 회의록을 작성했다든지 회의 때마다 업무 가이드 매뉴얼을 만들었다든지 공통의 일정 관리를 위해서 그런 거를 엑셀로 만들어서 컬럼을 정렬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각 입력했다라든지 그날에 있던 내용은 모두 회의록 작성해서 각 공유를 했다든지 나름의 업무를 효율화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했던 나름의 방법론을 쓰는 겁니다. IT는 당연히 애자일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것들, 이런 거를 쓰시면 무난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은 직장인스럽고 직장에서 하는 매뉴얼적인 엑셀 관리, 결국에는 일정 관리랑 처음에 계획 잡고 일정 관리하고 프로젝트 효율화시키기 위해선 서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안, 결국은 문서입니다. 문서를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되셨나요? 결국에는 통신산업은 가입자 수입니다. 가입자 수. 이거 기억하시고 자기 직무랑 연결해서 내가 이 가입자 수를 유지하거나 유치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직무랑 담백하게 연결하세요. 이게 필수 강의들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때 꼭 취업하시면 꼭 보세요. 저는 되는 방법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니까 꼭 보시고요. 이거는
끝까지 보셨으면 이렇게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강의 신청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근데 바빠가지고 못할 때도 많으니까 실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쨌든 좀 바쁘긴 하니까 순서 1, 2, 3, 4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시고 이렇게 카카오 채널 입력해 주시면 이 방법을 해주시면 1대 신청해 주신 다음에 이런 거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꼭 필수로 유튜브 구독 신청까지 해주세요. 구독은 목표 기업 일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